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저번 주에 위기의 CGV 반등 가능할까 파트 1을 다뤘었죠. 코로나 이후 CJ-CGV의 실적과 재무구조 그리고 CB 발행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파트 2 시간에서는 그래서 CJ-CGV 정말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언제 회복 가능하고 또 회복 가능한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마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안타증권에서 미디어 담당하시는 박성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실 코로나 이후 CJ-CGV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위원님께서는 발간하신 보고서에서도 밝힌 부분인데 CGV의 경영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포인트가 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까지 CJ-CGV의 경영 정책을 먼저 짚어보자면 국내는 물론 해외로 매우 공격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쳐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회사의 방향성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CJ-CGV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그룹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극장 회사로만 보면은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룹 자체가 공격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사업 등을 천명하였습니다. 네, 201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자, 당시에 이재현 회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밝히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CJ. 자, 2020년까지 달성을 한다. 그룹 매출은 100조 원. 근데 100조 원은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줬기 때문에 외형 확장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비전도 발표하시더라고요. 월드 베스트 CJ. 자, 세계 이상 사업에서 1등이 되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최고가 된다. 뭔가 삼성전자의 반개여서 그런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CJ-CGV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몇몇 핵심 그룹사, 계열사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자, 최근 10여 년 동안 매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대한통운 샀죠? 또 대한통운 사는데 이 사는 대한통운도 엄청나게 늘고 조금 작은 회사들이지만 오쇼핑, E&M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CGV까지 지금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외형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합쳐도 사실은 100조 원 비전을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미션을 던졌기 때문에 각 그룹사에서는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또 글로벌 M&A도 많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CJ-CGV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해외 가릴 거 없이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래서 이익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일단 외형부터 키우고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갔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극장 사업자 치고는 굉장히 마진이 박합니다. 한 자리 됐을 때 마진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만약에 손익관리에 힘을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자리 있을 때 마진이 나왔을 겁니다만 차하고 출점을 하니까 그 출점을 차하고 하면 초반에 이익이 안 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사이트가 돈 못 버는 사이트로 인해서 이익이 희석이 되는 거죠. 이게 CJ-CGV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화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 정책을 폈는데 그렇게 펼 만큼 전망이 좋은 사업인지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요새 넷플릭스 시대가 또 오다 보니까 또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 과연 좋은 사업인가?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숙된 시장에 들어가면은 전망이 좋지 않다. 네. 하지만 초기 시장에 들어가면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영화관 관람 편수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과거에 좀 굉장히 1인당 영화 관람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그 영화관 외에 대체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TV도 거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편수가 높았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TV 보급 이후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 암흑기를 좀 오래 겪었습니다. 자, CJ CGV가 이 시장에 들어왔던 시점은 이때 1998년입니다. 1998년도에 강변 CGV를 처음 오픈을 하면서 멀티플렉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편수는 1편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5년 만에 한 3편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구간에서 그 영화 사업에 진입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외에도 한국은 지금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보통 한 3편 전후가 되게 되면 성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들어왔던 CGV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CGV와 그다음에 이제 CJ의 계열사던 CJ 엔터테인먼트 두 개 회사가 자, 한쪽에서는 컨텐츠를 공급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플랫폼을 깔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을 굉장히 많이 키웠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CJ, CGV의 해외 전략은 어떠하였는가?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어요. 네. 주요 진출국들, 베트남, 중국, 뭐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런 곳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구가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구 1인당 GDP 레벨이 이제 막 문화에 대한 그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국가들이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제 최근에야 이게 1.2편이 되었는데요. 이제 CGV가 초반에 진입했던 시기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한 0.3편, 4편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1998년도에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보다 사실 시장 상황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극장이라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목이 좋은 데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목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면 그 자리는 가면 갈수록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를 지역을 택했던 CGV의 전략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이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CGV 진출 국가,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재까지 그럼 이외에도 좀 CGV의 글로벌 확장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나요? 아,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최근 발간 자료에 넣어놓은 지배구조도 있네요. 이게 조금 보시기 좀 쉬울 것 같아요. CGI 홀딩스라는 것 산하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터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터키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작아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얀마에 진출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진출했던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법인을 청산하고 사업에서 철수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회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CJ 4D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J 4D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4DX 특수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스크린X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요. 이재현 회장이 개인 지분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이제 4DX 스크린 그리고 스크린X 스크린이 깔리게 되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2D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4D 영화를 볼 때 이 가격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그쵸. 들어서 2D가 10,000원이고 4D가 뭐 18,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00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네.
자, 이 8,000원을 3분의 1씩 쪼개서 3분의 1은 4DX가 가져오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컨텐츠를 만든 회사가 가져가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극장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면 글로벌하게 그 사이트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이 깔아놓은 게 많으면 회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IMAX, 이 미국의 상장사인 IMAX도 지금 우리가 지금 CJB를 통해서 지금 IMAX 사용관 가끔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 IMAX가 딱 그런 구조에 있어서 과거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좀 유망한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확장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CJCGV가 보여줬던 그 전략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에 진출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DX 스크린X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지역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점포 수를 먼저 보실게요. 자, 2010년도 그리고 2020년도 자, 점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기는 자 2010년만 하더라도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편수가 한 3편 정도, 그리고 자 2018, 19년도에는 한 4.1, 4.2편 정도. 네. 자, 여기는 이 구간은 완전히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출점을 하면 할수록 자, 그 스크린당 매출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그 쇼핑몰이 생겼다고 할게요. 네. 거기에 이제 극장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쇼핑몰에 가서 그 극장을 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뭐 1년 동안 그 가는 영화 관람 편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를 갖다 신규로 출점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한계 관객수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투자를 너무 늘렸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고요. 해외는 뭐 잘했습니다. 뭐 좋은 지역들을 골라서 잘 진출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좀 솔직히 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부채 부담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터키가 좀 CJ, CGV의 재무적 능력을 초과하는 M&A 시도권으로 인해서 한동안 지금 CGV에 그 큰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4DX도 보시면 자 2012년만 해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스크린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 모든 비즈니스가 다 한결같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 이거는 다 돈을 많이 캐펙스를 써야만 가능한 그런 구조인 거죠. 네, 그럼 현금 흐름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CGV가 공격적인 확장을 하였습니다. 자, 본사에서 일어난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지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표는 무엇이냐? 에비타에서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뺀 겁니다. 자, 그리고 캐펙스라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현금 창출 능력이 캐펙스보다 상위에 있다면 현금이 생겨날 겁니다. 네. 반대가 될 경우에는 현금이 줄어들 건데요. 자, 보시면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은 현금을 계속 축적해 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 국내에서 워낙에 캐펙스를 많이 썼다 보니까 이 잉여 현금이 안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CJ, CGV가 해외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M&A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쓸 수 있는 실탄이 없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 현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연결 종속 회사들을 볼게요. 연결 종속 회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가 현금 창출 능력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은 뭐 자기 자본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깡통이나 다름없을 네.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거고요. 자, CGV가 지급 보증을 서줍니다. CGV가 지급 보증을 서줘서
그렇게 그 조달을 하는 뭐 차입금 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좀 위험했던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CJ CGV가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펼쳐와서 지금의 사실 상태가 이르게 된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는 이제 CJ CGV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로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했던 정책들로 인해서 현재 위기로 작용했는데 앞으로 향후 방향성은 어떠할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초반에는 이재현 회장의 그레이트 CJ 비전이 있었다.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였다. 캐펙스를 봐라.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갔고 결국 현금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터키 문제도 발생을 하였더라. 등등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CJ CGV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인사죠. CJ그룹의 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을 가지고 저희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확장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가는 회사로 바뀔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 확장기 때 CEO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커리어는 이제 CJ그룹 내에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는 쪽에 맞춰져 있던 분이고요. 2012년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M&A들, 뭐 공격적인 확장 등이 이제 서정 전 대표를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8년도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말에 CJ그룹 인사가 있었고요. 새로운 대표가 내정이 되었습니다. 최병원 전 대표. 내정은 이제 18년도에 됐지만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취임 시점은 19년 3월입니다. 네. 자, 18년도 말부터 그 터키 뭐 TRS 관련 뭐 여러 가지 부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CEO가 바뀝니다. 최병원 전 대표로 바뀌었고요. 그때부터 뭐 본사는 자산 매각을 하고 또 연구체 발행을 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한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분기 실적을 좀 보다 보면은 점점 그 본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들 네. 그런 것들을 걷어내게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습들이 숫자로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최병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CJ CGV의 연결자회사, 아까 제가 좋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D플렉스. 네, 그렇습니다. 네, CJ 4D플렉스의 대표이셨고요. 자,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능한 CEO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신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CEO가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창사 이래 정말 최악의 그 안 좋은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최병원 전 대표가 좀 빨리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임기가 이제 올해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말 또 CJ그룹 인사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새로운 CEO로 교체가 됩니다. 허민회 전 대표로 교체가 되고요. 자, 이 허민회 대표라고 하는 분은 CJ그룹 안에서 재무관리, 뭐 구조조정 이런 걸 잘하는 CEO로 평가가 됩니다. CJ 푸드빌에서 능력을 발휘했고요. 또 직전까지 CJ E&M 대표였습니다. 그룹 내에서 핵심 계열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CJ 그룹 내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민회 대표 관련해서 좀 비하인드, 과거 이분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 그 당시 CJ 푸드빌 같은 경우 영업 적자가 좀 났습니다. 허민희 대표가 그룹에서 내려온 시점이 2012년 초입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점포를 줄이는 등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시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단기에 숫자를 돌려놓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푸드빌리 재무구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 또 증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자회사, 소규모 자회사랑 합병하는 등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지휘를 하고요. 자, 2014년으로 가보면 흑자가 납니다. 그리고 14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CJ 푸드빌은 이제 계속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허민의 대표는 이제 2014년도 초반에 이제 CJ 푸드빌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룹의 미션을 완수한 거라고 볼 수 있고, 회사가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서게끔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E&M입니다. E&M CJ 오쇼핑하고 구 CJ E&M하고 이제 합병한 회사잖아요. 여기야말로 또 CJ 그룹 내에서 중요한 회사인데요. 통합 E&M의 이제 대표이사로 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룹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CEO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9년도에 악재가 한 두어 가지 터집니다. 네. 이제 프로듀스 101 관련해서 이제 투표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엠넷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엠넷의 광고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일본 관련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그 화장품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유니클로 같은 그런 광고주들이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자 광고를 떼게 됩니다. 네, 자기네들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광고가 잘 나가던 게 이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게 되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까지 맞아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 매출이 6,100억대에서 한 5,000억대로 떨어집니다. 1,000억 이상 빠진 거죠. 네. 자, 이 광고가 주력인 회사가 광고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참혹한 적자가 나야 맞는 것일 텐데요. 자,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네, 자회사 효과도 조금 부분적으로 있지만 자회사 효과를 빼더라도 영업이익이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 제작비를 좀 줄인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이 CJ E&M이라고 하는 회사는 과거에 여기도 CGV처럼 엄청나게 공격적인 글로벌 사업을 하던 와중에 이제 뭐 M&A도 있었고 또 좀 부실화된 회사도 있었고 조직 내 비효율도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걷어낸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마무리됐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허민의 대표이사의 어떤 그 배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허민의 대표이사가 이제 2020년 12월에 이제 CJ그룹에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제 그룹사가 CJ CGV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 금액은 2천억을 빌려주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신종 자본 차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룹사가 CJ CGV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2천억인데. 네. 자, 만기를 30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계적으로 이 대여금, CJ로부터 빌린 돈인데 이게 분명히 빌린 돈인데 자본이 되는 거죠. 작년에 워낙 이제 CGV가 자본이 고갈되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긴급 투입된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년짜리 대여금은 진짜 30년짜리인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금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신종 자본 차입, 자, 그룹사한테 빌린 돈은요, 이자율이 4.55%입니다. CGV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비싸게 일단 해놨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자, 이자율이 2%포인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6.55가 되게 되죠. 네. 3년 차가 되면서는 매년 0.5%씩 금리가 가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7이 되고 7.5가 되고 8이 되고 이거는 올해 그 상환을 안 하고만 안 할수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한 거는 자, 이 2천억을 빌려준 거는 일단 허민의 대표를 파견한 것이다. 그리고 허민의 대표한테 빨리 프리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살려서 빌려준 돈을 되돌려 달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CJ CGV는 확실하게 글로벌
확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에서 전환해서 네. 확실하게 손익을 관리하는 회사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좀 경영진에 대한 기대, 즉 수익성 위주로 이제 경영 기조가 앞으로는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 CGV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좀 계속 언급이 좀 반복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과거 터키 마르센터 인수 건인데요. 이게 이제 큰 재무적 부담이었었는데 아직도 이게 좀 CGV한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벤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르센터 하면은 진짜 CGV 투자자들은 정말 싫어하시죠. 사실 그 마르센터 인수 발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CGV 주가가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네. CGV의 마르센터 건은 터키 쪽에 공략한다는 전략은 좋았고요. 다만 너무 비싸게 CGV의 능력에 맞지 않는 자금을 투여해서 인수를 추진했던 게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해당 악재는 다 끝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마르센터 구조 좀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16년에 있었습니다. 마르센터 터키에 있는 이제 1등 극장 회사지요. 자, 이 회사를 이제 CJ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8천억 원 밸류로 이 회사 지분 전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ENM이 한 1,000억 정도를 쐈고, 그다음에 IMMP가 이제 또 같이 1,000억을 쏴줬습니다. 나머지를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CGV가 책임져야 됐는데요. CGV한테 돈이 없었습니다.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3,100억 정도만 투입을 하고, 국내 금융기관 한 곳, 메리츠증권이었는데요. 한 곳을 이제 섭외를 해서 우리 같이 투자를 하자. 그래서 투자금을 2,900억을 조달해서 두 투자금을 SPC에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SPC입니다. 자, 근데 메리츠증권은 극장 사업자가 아니라 FI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FI가 원하는 거는 우리 원화 화폐 기준으로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도 일정 수준 보장해다오. 그러니까 그 보장되어 있는 이윤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잘 되면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까지 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메리츠증권의 원금은 2,900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원금 보장 플러스 이제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인수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3,500억 정도를 보장해줘야 했습니다. 자, 보장을 해주는데 방법은 무엇이냐? 보스포러스 인베스트먼트를 IPO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이 47.8%의 지분을 이제 구주로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3,500억 혹은 플러스 알파를 흡수할 수 있게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PO를 했었을 때 그 밸류가 이 메리츠증권 기준으로 3,500억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는 그때는 그 차익만큼을 CJCGV 본사가 메리츠증권에 정산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TRS 계약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터키 관련해서 뭐 환율이 막 치솟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터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밸류를 받는데 리라화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현지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현지 뭐 주식시장이 박살이 난다든지 어찌됐든 간에 2021년도에 이 IPO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 가치, 그 공장가액이 3,500억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TRS 평가 손실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2,900억은 사실은 눈에 안 보였던 거지 사실 부채였던 겁니다. 네. 남의 돈으로 인수를 했던 거고 이게 IPO가 이제 안 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은 약정된 돈을 다 물어줘야 했던 거죠. 그럼 이 3,500억이라는 돈이 그동안 이제 평가 손실로 계속 쌓여왔습니다. 평가 손실로 쌓여오면서 이제 전액 다 털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손익계산서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되었고 네. 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까였던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터키 건은 이제 종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손익계산서에 이미 다 반영이 끝났고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현금,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혹은 대차대조표에서 3,500억을 이제 메리츠 증권한테 정산해주는 요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 기준으로 뭐 CJ, CGV 본사가 5천억대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종결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볼만한 건 이제 영업권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권도 다 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2분기에 마르스센터 관련 영업권을 한 6,60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스 엔터라는 데가 가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더 깔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마르스 엔터는 악재는 끝났다. 뭐 언제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장 자체가 좋은 곳이다. 앞으로는 반등할 것만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리스크 요인은 다 털었고, 이제 터키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업사이드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CJ CGV의 영업 실적이 개선될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인은 또 무엇인가요? 뭐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되어야겠죠. 네. 뭐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중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가 그 전 세계로 공급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절반이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자, 근데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이 완전 락다운 상태로 들어가니까 아예 극장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안 합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안 하면 글로벌하게 개봉을 안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백신이 지금 접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줄고 있어서 미국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한국도 시차를 두고 뭐 백신도 맞을 거지만 뭐 그에 앞서서 이제 할리우드 콘텐츠가 공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런 이벤트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스틴 비버 가수가 이제 북미 투어 콘서트를 발표하는데요. 6월부터 뭐 총 45회 북미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요건과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어요, 사실은. 이 콘서트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석을 하지 못하면 네. 공연 기획사가 좀 큰 적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을 해야 되는데 그 대관은 티켓을 완판을 시켜야만 이렇게 손실 안 나게끔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추진이 될 정도면은 미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분위기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콘서트는 좀 뒤로 다시 한번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에 대한 그 지표도 좀 보실게요. 지금 미국의 박스오피스 뭐 매년 한 110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작년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한 75% 정도가 네. 빠졌습니다. 사실 뭐 1, 2월에 했던 거 빼면은 완전히 뭐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지금 올해를 보면 지금 2월 대비 지금 3월이 좀 좋아지고 있고 4월이 좀 좋아지고 있고 확실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가게 되면은 한 7월쯤 되면은 전년 대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그 박스오피스 감소폭이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7월달 이후는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 라인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마블 영화들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한 편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마블 영화가 이제 첫 작품이 이제 나옵니다. 블랙 위도우이고요. 이 블랙 위도우를 포함해서 올해 4편의 라인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7월이 되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는 풀리게 되고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동시 개봉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CJ CGV가
영업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도 영화가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 가는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는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서도 안 가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볼 영화가 없어서 음. 안 가는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일단은 볼 영화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올 3분기, 올 3분기 마블 영화가 나오고 여름 성수기로 들어가는 3분기부터는 일단 뭐 국내의 그 끔찍한 적자들도 뚜렷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CGV가 재무 구조도 나빠졌고 적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터키 관련 문제도 있었고 하였지만 터키 관련 문제도 이제 끝났고 네. 국내도 개선될 것 같고 재무적 위기도 이제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좋아지는 것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J CGV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만 남았다라고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CJ CGV의 이제 재무구조 악화의 배경, 공격적인 국내외로 이제 확장했던 정책들, 대표이사 교체 이후 전략의 변화, 더불어서 이제 마르스 엔터 인수 관련 이슈까지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좀 국내는 좀 이를 수 있지만 이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극장 산업에 들리는 이제 희망적인 소식들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향후 CGV를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CJ CGV의 실적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CJ CGV를 점차 주목해야 할 이유는 매우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